자, 위증과 증거인멸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효과가 있죠. 따라서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가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2번을 보시게 되면 타인을 교사하게 되면 교사범이 되죠. 그렇죠? 안 된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3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됩니다. 주관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어버립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되어 있거나 개시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장차 징계사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갑은 을을 살해한 후 바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때 죄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왜 3번은 안 되나요? 증거인멸죄가 될 것 같은데 왜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 자기 사건이죠.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아서 정답이 2번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하였다면 애당초 위증이 되지 않죠. 위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 자수했을 때, 그쵸? 발각된 후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허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한다. 그쵸? 사실이죠, 사실. 사실을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평가라든지 의견을 다르게 말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을 기억에 반했을 때 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요. 맞습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나와 있네요.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그 사건이 분리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거짓말 해버리면 위증죄가 됩니다.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 이 대표자가 바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선서하고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문 절차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모의 목적은 그렇네요. 허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죠. 결과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주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범이 아니죠. 자, 이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 맞죠? 맞아요. 자,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라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 사건에 포함됩니다. 기소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에도 증거유죄의 이 사건에는 이러한 사건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유죄가 성립한다 그래야 되겠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 3번이네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자,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증거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맞고.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신문 절차는 위증죄가 안 된다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선서했다는 것입니다. 포괄해서 한 개 위증죄가 되죠. 자, 3번 풀었죠.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를 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필요적 감면. 필요적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네요. 자, 당사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자, 공범이라 할지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예외적으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2번에서 주관설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한다. 맞죠? 4번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겠다면 위증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중 사실에 해당하지 않았다든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요중 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일 필요도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어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반드시 요중 사실에 대한 것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앞에서. 맞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였다면 교사범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선서했다면 위증죄의 포괄 일죄가 된다 했습니다. 수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번이 틀렸네요. 자, 기억에 반했다라고 했을 때 위증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쵸? 즉,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위증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까지 맞아요. 근데 위증하는 순간 바로 곧장 위증죄가 기수가 돼버립니다. 돼버립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신문이 끝나기 전에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해서 시정을 해버리면 위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하는 순간 곧장 기수가 된다는 지문은 틀린 거죠. 한 번 선서했다면 포괄일죄라니까요. 틀렸고, 그 다음에 요중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과 하등 관계가 없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자, 필요적으로 감경한다가 아니죠. 한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입니다. 필요적이죠. 필요적. 감경하고 면제가 다 들어와야 돼요. 자, 9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같은 신급이라 그랬죠? 최초의 선성을 유지하였다. 한 번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했을 때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원고 대리인 신문 시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과 재판상 신문 시에 취소 시정해야 하였다면 앞에 것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이죠. 위법이죠.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따로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취소했다면 앞에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다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증언 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 그럼 위증이 되지 않죠? 맞습니다. 자, 종전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한 경우에도 종전 증인 신문 절차에서 위증죄 성립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사한 증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문범이다. 맞습니다. 자, 전 남편이 음주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 여자에게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허위 진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면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렸네요. 밑에 해설이 중요합니다. 해설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그러면 위증죄가 불성립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자에게는 밑에 나와있지. 증언을 받았더라도 똑같이 그러한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위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돼요. 이 판례요. 자, 그 다음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면 기수가 돼버리죠.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 후에 별도의 증인 신청 과정을 거쳐서 철회 시정하여 진술했다 할지라도 그건 기수 이유잖아요. 여기 그 이유라는 것은 기수 이유 문제이기 때문에 감면 문제인 것이지 위증죄 기수에는 영향이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에 반한다. 주관설이기 때문에 맞죠? 자, 11번입니다. 위증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억들에 진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위증이 안 되죠. 자, 증인신문 정려 전에 철회 시작하게 되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안 됩니다. 불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경험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를 범하는 평가에 관한 것인 때는 위증이 되지 않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을 때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법률적 평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 할지라도 조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요중 사실도 아니고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헛소리하게 되면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공동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기억에 반한 헛소리를 하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전해들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헛소리하게 되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했다는 것은 헛소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는데 그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언제나 늘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정답은 4번인데 이 미음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짓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증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을 때 E 플러스 A 플러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안에서 위증이 불成立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문에는 그런 말이 없죠.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언제나 말이 틀린 거예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이거 앞에서 풀었습니다. 취소 시정했을 때는 전체가 위증죄가 안 되는 것이지 앞에 부분만 똑 떼어내어서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이다. 틀렸네요. 적법하다. 좀 틀려요. 위법입니다.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는 없지만 자백자수가 인정된다. 방금 봤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선서했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 개 위증죄가 된다. 맞죠? 그 다음 신문 절차는 위증죄가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할 수 있다고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지. 위증죄가 됩니다. 거짓말하면.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자, 신문 절차는 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죠?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될 수가 없지만, 그쵸? 이때 법원의 대표자가 당사자잖아요. 그쵸? 이콜이잖아요. 이콜. 여기서는 당사자가 여기서는 법원의 대표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여기서 법원의 대표자예요.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3번. 자,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민사소송에서는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가 없어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에게는 위증죄가 됩니다. 형법하고 약간 형사재판하고 약간 틀리죠. 자, 15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도 풀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문서를 사후에 작성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게 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틀렸네요. 1번이네요. 장차까지 포함되는 거 맞고 선선 무능력자는 위증죄 주체가 되지 못하죠. 증거 위조 선선 무능력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무형적 방법이니까 그래요. 유형적 방법일 때 증거 위조가 되는 것이지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 증명이 해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고요. 친족 동거 가족이 본을 위해서 증거 인멸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책임 조각이죠. 맞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보니까 증거 위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맞고 그래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 가치가 있든 없든 증거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불문한다. 맞습니다. 자, 증거 위조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문서죄하고 약간 다르죠. 문서죄처럼 뭐 형식주의 실질주의를 나누는 게 아니죠. 그냥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것도 위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증죄는 주관설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한 헛소리 떠들려대면 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했어요. 전 남편, 전처가, 그쵸?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근데 이 여자는 증언 거부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헛소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다 맞네요. 전부 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틀린 거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중복되는 거 지우시고 하세요.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주관적 평가라든지 의견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증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말하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의견은 대상이 되지 않죠. 동그라미.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앞에 있던 전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증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틀렸고.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증거인멸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무형정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공범인데 분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는 위증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동피고인인데 위증죄의 주체가 되려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몇 개인가요? 다 틀렸으니까 한 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한 개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그게 철례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기수가 돼버리죠.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 후에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철에 시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가 되는 거죠.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빠꾸 후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 볼 수 있을 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징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한정됩니다. 한정이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사인권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교사하고 했다면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됐습니까? 자, 중복되는 거 빨리 지우시고 기본서에서 어디에 있는지 다시 눈도장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